자, 주말장에서 조금 올라왔다고 지금 쇼 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본다면 쇼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시간 남았죠? 이번 캔들 마감으로 뭐가 확정됩니까? 주봉급 적산병 캔들스틱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봉의 그림을 보았을 때 하락 추세 중에 그 다음 출현하는 이 세 개의 연쇄 양봉이 확정되는 순간, 지금부터 18시간 뒤 이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주봉급 적산병까지 우리가 반드시 계산해 넣어놓은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까지 보았을 때, 그리고 파동까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직 숏을 치기에는 시기상조다, 상승분은 여전히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을 대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사실은 어제 영상에 대한 댓글들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제가 들어와 있는 입장인데, 여러분들 파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엇 파동 못 믿으셔도 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엘리엇 파동의 가장 중요한 건 머스트입니다. 임펄스 절대규칙 3가지, 나머지는 전부 텐드 투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다른 건데, 우리가 머스트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봉 상황에서 여기까지 리플레이를 한번 땡겨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웬만해서는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길이를 보면 1.618까지 올리면서 828 고점까지 올리는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ABC가 보이니까 이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임펄스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건, 임펄스로 간주하고 지금 장을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겠구나.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임펄스 절대 규칙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2파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어떤 형태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1, 2, 3파로 이렇게 보고 4, 5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임펄스 절대 규칙상 4파가 절대로 1파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보값을 보았으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번은 조정이 오겠네? 왜냐면 1.618까지 채웠으니까, 3파 기대값을 세워줬으니까 이건 텐드 투죠. 근데 절대 규칙 생각하면 4파 눌리면 절대로 여기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EQL이 남아있으니까 이 유동성 정도 수거하면서 여기 FVG까지 날봉급으로 FVG가 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 쳐서 올리겠네?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롱 얘기하다가 목 한번 돌아갔죠. 실제로 캔들 반응을 보면 요 자리 박스 한번 표시해놓고 봅시다. 여기서 지지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걸 5파 임펄스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약반등을 쳐주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분 좋죠. 나는 그러면 5파 임펄스를 먹을 자격이 생겼다. 여기까지가 4고 5가 이렇게 올라가겠네? 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임펄스 절대규칙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목 돌아가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1파 극점 침범하는 순간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숏 얘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화회담이라는 이슈 있는데 믿지 마라. 어차피 지금 하라고 5파 임펄스 상황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4파 극점 여기 이 자리가 따여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임펄스 전제는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 2, 3, 4, 5 임펄스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부터 ABC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시나리오가 수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부터는 ABC가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5파 임펄스가 쏟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놔야만이 이 하락에 대해서 숏으로 대처하면서 이 중간중간 지지 나올 만한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 끄고 먹을 수 있는 건 먹으면서 시나리오 짜놓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임펄스 상황인가 이것만 확실하게 검증하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결국 이거 따인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걸 ABC로 간주해야 되고, 때려 죽여도 이걸 임펄스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4파에 대해서 1파의 간섭을 강력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때 때려 죽여도 롱이라고 하다가 결국 목 한번 제대로 돌아가서 손절 한번 크게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장에 100%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파악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하면서 일단은 공통 상승만 집중해서 먹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장기롱 15배율 그리고 단기
단기롱 30배율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놓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임펄스 절대 규칙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반드시 A, B, C였고 여기서부터 5파 하락이 쏟아졌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까봤을 때 이 5파 하락 자체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의 일부입니까? WXY의 일부였죠. 이 WXY의 일부가 Y파의 첫 번째 파동, Y파 또한 결국 ABC로 쏟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 Y의 첫 번째 파동인 A파가 5개의 임펄스로 이렇게 쏟아진 걸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Y-B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Y-B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Y-B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Y파 자체가 지금 여러분 ABC 이런 형태로서 지금 여기서 A 마감됐고 B 조금 남았고 C로 이렇게 쏟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시간 번가씩 교차 검증해 봅시다. 지금 Y-B가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뭐 관측했죠? 여기서 613 고점까지 올리고 미달 플랫 나오고 3파 이렇게 올리고 4파 확장 플랫 나오고 그 다음 5파로 올라간 이 형태를 우리가 지금 Y-B의 첫 번째 파동 Y-B-A가 5파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Y-B는 535 지그재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BC도 관측이 되죠. A, B, C 이렇게 카운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건 가변이긴 합니다. 이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깊게 들어온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형태를 생각해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여기서 올라가는 5파 임펄스 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1파로 올라가는 5파 임펄스인 상황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압축하는 도구로서 파동을 바라보셔야 한다. 방향성 정도만 짚는 정도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지. 결국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must와 tend to다. tend to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must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5파 카운팅으로 보고 있으면 4파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보다 낮아지면 안 되겠네. 이 생각으로 656 전에는 절대 쇼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3파 상승분이 남았다라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슈팅 좀 나오는데 숏 열진 않겠다. 레이아웃 확인하면서 개인 매매 진행하셔라. 이렇게 파동 제가 보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단기롱 장기롱 아직 익절할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656 따는 걸 봐야 쇼트라이가 가능한 부분이다. 결국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올라가는 형태거나 아니면 지금 카운팅처럼 1, 2, 3, 4, 5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봐도 임펄스 절대 규칙을 위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656이거든요. 결국 여기는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줘야만이 이때서부터 쇼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큰 그림 보고 세세한 타점까지 ICT로 설계하면서 단기 포지션 장기 포지션 같이 병행하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제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파동상으로 아직까지 상승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주봉도 곧 마감이 되죠. 몇 시간 남았습니까? 18시간 남았는데 주봉급에서 뜨는 적산명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한 자리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자리 나왔는데 자리 나오고 나서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승 추세의 가속을 의미합니다. 약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다음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파동으로 봐도 공통상승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주봉급에서 뜨는 신호, 주봉급 다이버전스 뭡니까? 분명히 주봉을 봤을 때 저점은 한 번 더 내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RSI의 저점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올라왔으면 올라왔지 아직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없는 시점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저점부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도 한 번도 터치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점갱신 자주 나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봉급에서 출현하는 다이버전스 자체가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숏 얘기를 하기는 시기상조다. 적어도 이번 공통상승은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숏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주말장에서 상승분 좀 나왔다고 숏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적어도 임펄스 절대규칙 정도는 머릿속에 심어놓은 채로 매매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파동을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지표입니다. 기관들, 큰 손들이 매매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서 얼마나 현물이 국제 기준가보다 싸냐는 건데, 여러분 국제 기준가보다 싸다라는 게 뭡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싼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기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캔들 패턴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동 또한 공통 상승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면 구태여 지금 자리에서 숏을 누르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부터 535로 쏟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1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결국 얘잖아요. 이게 첫 번째 5 아닙니까? 반등 조정 B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A, B, C인데 얘가 5로 나왔으면 얘도 5로 나오는 B파 자체가 지그재그인 형태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마지막 공통 상승이 이런 형태로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피보나치 확장을 그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적어도 659까지 올라간다고, 1대1까지 올리면 686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항상 최악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하는 입장에서는, 선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659까지는 내가 좀 바라봐도 되겠구나, 단기 눌림이 어느 정도 올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올려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장을 대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급 적산변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번 캔들 마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18시간 남았습니다. 양봉으로 마감해줘야 됩니다. 주봉 다이버까지 떠있는 상황이고 파동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간주하더라도 656 전까지는 숏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기 눌림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요거 먹겠다고 하다가 목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전략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롱을 아니 현우야 이렇게 올려버렸으면 여기서 롱을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거냐 하실 수 있죠. 손익배 애매한 구간 맞습니다. 근데 숏을 열고 싶으면 좀 기다리셔라. 적어도 656 따는 형태는 보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C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오파인 포스라고 간주했을 때 파동 교대 법칙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1파 이렇게 나왔고 2파가 깊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 4파는 얕게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인퍼스 절대 규칙 생각한다 해도 그렇고 파동 교대 법칙을 생각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2파가 깊게 쑤셔놔버렸기 때문에 1파 기반으로 어디까지 내렸어요? 이렇게 올려봤을 때 0.786짜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려버렸거든요. 이런 생각해봤을 때 4파는 좀 얕게 누르겠구나. 당분간은 주봉급 적산변까지 컨펌되면 롱 위주로 매매할 생각을 하고 눌림자리 잘 찾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지, 아직까지는 숏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적어도 656 직전 고점을 따주는 형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숏 얘기를 해보든가, 그런 게 아니고서야 지금 아직 숏 10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레이아웃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